동도 있고 삼전도, 석삼자, 박전자에 삼전 이런 지명이 있습니다. 그 지명은 뭐로 유명하냐면 1636년에 병자호란이 났습니다. 인조가 강화도로 가려고 하다가 길이 끊겨가지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한 달여 농성을 하다가 포위가 돼가지고 결국은 의병도 오지 않고 식량은 줄어들고 해가지고 항복을 하죠. 항복하는 의식이 바로 그 석촌호수 근방에서 이루어집니다. 당태종이 저 높은 데 앉아있고 인조가 그 추운 겨울에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뭐 9번인가 뭐 이렇게 언 땅에 부딪히는 그런 굴욕적인 항복 의식을 했죠. 그 다음에 참 참혹하게 된 게 분여자를 많이 잡아갔죠. 분여자를 뭐 20만 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당시 조선의 인구가 한 400~500만 됐을 겁니다. 그때 20만이면 요새 인구는 200만을 잡아갔다는 겁니다. 여자를. 우리 조선 지금도 그렇지만 동아시아에서 가장 예쁘다. 옛날부터 이 정평이 나 있었어요. 조선의 여자는 최고다. 해가지고 이 유목민족들이 한테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고도 그랬고 이 청나라도 잡아갔어요. 몇 명 잡혀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만 명은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잡아갔겠어요? 그 잡아간 지역은 주로 북한 지역이고 요 충청도 저 삼남지방까지는 안 내려갔습니다. 잡아갔는데 그 집집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또 그 겨울에 잡혀가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때 얼마나 많이 얼어 죽겠어요. 그래서 이 순환이 그 인조의 순환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난 이 순환.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서 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잘된 사람은 권력자의 왕도 되고 저 부인도 되고 또는 팔려다니기도 하고 또 그 소문을 듣고 그 가족들이 그때 담배가 한참 담배를 짊어지고 가가지고 바꿔가지고 딸이 먹겠죠. 주로 데리고 오는 이런 비유. 그걸 환향이라고 그러죠. 환향. 고향에 돌아오는 겁니다. 주로 저 이태원에 임시로 수용을 해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런 비극을 겪었느냐 하면은 명분론에 빠진 선비들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청나라는 한국을 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은 청나라를 부모국으로 대우를 해달라, 황제라고 불러달라, 앞으로 명나라하고는 단절을 하라. 요걸 했더니 그렇게 못하겠다 하고 버티다가 쳐들어왔어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할 필요가 없었던 전쟁이 병자호란입니다. 후유증이 임진왜란보다 더 컸어요. 왜냐, 임진왜란 때는 우리가 버텨서 지켜냈어요. 국가의 혼을 지켜냈어요. 그러나 병자호란 때는 조선조의 혼이 달아나버렸습니다. 왜냐, 오랑캐라고 멸시하던 그 정 밑에서 그렇게 굴욕적인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때 철군을 하면서 여기 바로 이 자리에 비석을 세우라 했습니다. 비석 이름까지 정해주고 갔어요. 대청황제 공덕비다 해가지고 세운 게 그 삼전도비라고 이끌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제가 그 근방에 결혼식에 있어서 갔다가 친구하고 이 삼전도비가 있다는데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찾아도 이게 보니까 이동을 많이 했어요. 원래 위치는 지금 저 강이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저 물가에 아마 한강 비슷한데 한강하고 석촌호수 그 사이 어디였던 것 같습니다. 청나라가 우리 종주국으로 있을 때까지, 즉 청일전쟁까지는 요게 잘 유지되다가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는 이게 막 구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피하다 그래가지고 땅속에 파묻어 버렸다가
일제시대 때 그것을 다시 캐내가지고 그 자리에 세웠단 말이에요. 또 해방이 되니까 또 파묻었다가 또 세우고 하다가 몇 번 오다가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알고 아마 석촌호수 서쪽 지금 롯데에서 놀이터로 만들어 놓은 그 근방에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가다가 그 근방에 관리한 아마 롯데호텔 아니면 그 롯데월드 직원인 것 같은데 여기 삼전도비가 있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몰라요. 무슨 그 말을 처음 들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놀이터에서 표 파는 사람, 표 파는 아가씨한테 여기 삼전도비가 있다는데 어디 있느냐고 하니까 그 말을 처음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 예비역 대령인데 산보를 나왔더라고. 이 근방에 산다고 해요. 그분한테 물었더니 정확하게 딱 가르쳐주죠. 역시 대령 출신이 다르더라고요. 바로 석촌 호수 서쪽 호수가 두 개입니다. 동호, 서호인데 롯데 월드 호텔 들어가는 바로 그쪽에 있어요. 롯데 호텔 입구에 약간 성남 쪽으로 큰 길에 비를 딱 세워놨어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2010년에 옮겼어요. 이게 원래 자리랍니다. 원래 자리에 가깝다고 그래요. 전전하다가 2010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옮겨놓고 비각을 만들어 놓고 사적으로 지정을 했어요. 사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주 비가 큽니다. 거기에 몽고말로 만주말로 한자로 썼어요. 한자로 썼는데 이것을 물론 조선조 선비가 이렇게 썼는데 이모라는 사람이 썼는데 서로 안 쓰려고 그랬어요. 써가지고 마음대로 하지도 못해요. 그걸 또 가지고 청나라 가가지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써도 좋겠습니까? 해가지고 그 갖다 붙여준 거예요. 그야말로 굴욕적인 건데 그러나 부수지 않고 여기 국립박물관으로서는 옛날 중앙청을 김영삼 대통령이 때려 부숴버렸는데 그래도 이것은 부수지 않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해가지고 정전하다가 그 자리에 있다는 그것만 해도 그것 자체가 역사예요. 역사인데 그래서 한번 보고 근데 그런 다 마무가 됐는데 물론 옛날에 이게 탑본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 그게 되풀이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전쟁은 명분론, 좌파적 명분론에 빠지면 나를 망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새 인기가 있는 영화가 있어요. 왕이 된 남자라는 부제가 붙은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나온 영화가 있는데 한 800만, 900만이 봤던 겁니다. 저도 봤어요. 저 용산역에 가면 그 극장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습니다. 용산역에.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한국 영화가 얼마나 수준이 높으냐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물론 창작을 많이 넣은 건데 다만 하나 그래도 반가운 것은 광해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해군. 우리나라 역대 왕 중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광해군이에요. 광해군은 이 명청교체기에 명나라는 망하고 청나라가 올라오는 이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정확하게 봤어요. 이 명나라한테 계속 충성을 바치다가는 이 올라오는 이 여진족 청나라한테 당하겠구나. 근데 명이 계속 파병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강홍립이라는 사람한테 10,000명 정도를 보내요. 그러나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끝까지 싸우지 말고 명나라 편에서 싸우다가 적당할 때 항복하라. 불리하면 항복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항복했어요. 강홍립이 청군에 항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정을 전하니까 청에서도 양해를 해가지고 조선을 별로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야당편에서 어떤 서인들이 왜 친명 정책을 써야지, 친명 사대주의 정책을 써야 되는데 왜 광해군이 부모와 같은 명을 배신했느냐 하는 것이 인조반정의 명분입니다. 그래서 인조반정을 일으켜가지고 광해군 세력을 삭슬이 해버리고 나서 다시 망해가는 명나라 편에 서가지고 올라오는 청에 적대했다가 그 꼴을 당했다. 이 광해군은 여성부가 달리 몰려가지고 나와가지고 퇴위한 다음에 제주도에 가가지고 한 10몇 년 살다가 60 넘겨서 죽었습니다.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로 이게 수구적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인조 반정이 역사의 흐름을 되돌린 쿠데타였어요. 5.16은 역사의 흐름을 탄 쿠데타고 역사의 흐름을 되돌려가지고 뭘 하려다가 조선조가 거기서 정신이 꺾여버렸다. 사실은 조선조가 인조 때 망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더 꼴찌가 없어요. 그래서 그 200몇 년 동안 역명을 하면서 그 결과적으로는 결국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이민족한테 정권이 아니라 국가가 넘어가서 나라가 없애버렸다. 그 비극이 바로 1646년 병자호란 때 시작되었고 그것을 좀 느낄 수 있는 데가 삼전도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